이 12 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무명은 생각 속에 잠겨 있다는 이야기죠. 의식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면 생각 속에 잠겨 있던 것이 자꾸 행은 행업이에요. 행업. 업이 쌓여간다. 그러니까 습관이 누적된다는 뜻이에요. 생각에 잠겨 있는, 다시 말하면 이분법. 생각은 항상 이분법이니까 이분법이 행, 습관화되어서 쌓여간다. 그러면 식,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고착화된다. 이때 식은 이제 정보가 쌓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의 반복이 되면 이분법의 정보가 쌓여서 명색은 이분법의 세상이 보여진다. 세상이 이분법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육천은 인간한테 있는 6가지의 감각기관, 안이, 빛을, 신의를 통해서 접촉이 일어나고, 접촉이 일어나면 주관하고 객관이 만나니까 감각이 생겨요. 좋다, 나쁘다 하는 게. 그러면 좋다, 나쁘다는 사랑하고 미워하고로 발전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취사, 그러니까 수는 애정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취사, 취하고 버리는 것으로 발전하고, 그러면 취하고 버리는 주체인 이 존재자라고 하는 에고가 확립되어서 그 에고는 자기가 태어났다, 늙고 병들어 죽는다 하고 이제 착각이 일어나서 그게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간단하게 말했는데, 이거는 다른 기회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숙고하셔서 저처럼 취미로 삼으세요. 한동안은. 그래서 일어나면 해보는 거지. 지금 내가 깨어 있는가 아니면 생각 속으로 딸려가고 있는가. 생각으로 딸려가고 있으면 이 무명이 벌써 습관이 되어 있구나. 행.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나의 사고방식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이미 고정관념이 내가 되어 있겠구나. 그게 식이고. 그러면 그 고정관념은 밖으로 이분법적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겠구나. 그게 명색이고. 근데 내한테는 6가지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인식.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주관이라고 하는 것하고 객관이라는 것이 접촉이 일어나는구나. 접촉이 일어나면 그 나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하게 내가 하는구나. 좋다 나쁘다 하면 사랑하고 미워하고로 발전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면 취하고 버리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갈등이 일어나서 그 갈등의 주체로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아주 이게 확립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태어났다 그러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이 고통의 이 갈등을 내가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겠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자기를 계속 이렇게 잘못된 점을 반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무의식 상태로 사는 것을 이제 의식하면서 살면, 그 의식은 당연히 의식의 습관이 생기고, 의식의 습관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잡을 거고, 고정관념이 바로잡히면 이 세계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될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바뀌어 나가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 지극히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자기를 계속 보는 거죠. 이러면 아주 실질적인 공부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초기불견이, 대성불견이, 순불견이 나눌 필요도 없어요. 부처님이 딱 말씀하신 12연기가 내한테 체화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한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두 가지예요. 원효스님이 이치의 장애와 습관의 장애라고 했는데, 이치의 장애는 무명이에요. 이치의 장애는 무명. 내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습관의 장애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게 습관의 장애예요. 그래서 자기를 내가 지금 습관의 장애, 이치의 장애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의식이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이치의 장애를 극복한 거고, 내가 의식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기마무개고 이 몸이 나고 하는 쪽으로 이 분리감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분리감이 스스로 분명하다면 이건 아직까지 이치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습관의 장애는 아주 간단해요. 밖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딱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좋냐, 싫으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지나간 사람마다 쟤는 잘 살았네, 못 살았네. 계속 시비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보자마자 분별한다 이거예요.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를 계속 평생 살아왔다 그렇게. 그리고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런다. 진짜 불편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꼰대라고 불러.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지없이 마귀 할멈이 되고 꼰대가 되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각 상태에 깨어 있는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우리한테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각 상태에서 살자. 이게 지금 우리의 취지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장애를 먼저, 첫 번째 장애는, 이치의 장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는 무지를 무명이라고 한다. 그게 12연계의 첫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접촉하자마자 좋다 나쁘다가 되어가지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쪽으로 이게 습관의 장애로, 감정적인 습관의 장애로 가는 거. 그게 지금 습관의 장애. 이 장애와 사 장애,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걸 설명한 것이 12연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이치의 장애를 더 중시 여겨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첫 단추를 바로 깨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명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접촉했을 때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안 딸려가도록 깨어있기. 그럼으로써 12연기의 고리를 끊기. 이렇게 거의 말씀하세요. 명상하시는 분들은. 근데 선을 해보니까 여러분, 과거 있어요? 과거는 생각이에요. 지금 사실인가 생각인가 해서. 과거는 생각이에요. 현재 해도 지나가지요. 미래도 생각이죠. 사실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지금 역력한 지금 여기의 지금 이 실제. 이것만이 사실이잖아요. 선은 사실을 중시해요? 생각을 중시해요? 그러면 12연기를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지는 것은 생각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생각이죠. 12연기를 과거는 어떻고 하고 막 따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불교 이론이 막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가면 그게 생각이에요? 사실이에요? 생각이잖아요. 위산 스님이 제자인 앙산에게 8만 대장경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정법을 말하고 있을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앙산의 말이 100% 마구니의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 하니까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이 다 생각이다 이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글자가 아닌 눈앞에 역력한 지금 이것만이 사실이잖아요. 이게 선의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12연기를 이론으로 막 과거, 현재, 미래를 풀어가지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걸 걱정하고 있으면 그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선에서는 12연기가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고통으로 올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실제에 가까운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방법에 따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만 내가 안 할 수 상가할 수 있지, 과거의 무명행식 이런 것은 내가 손을 못 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12연기의 이 고리를 끊는 것을 8번 애에서 끊는다고 다 해요. 일반 초기 불교 교리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윗바사나 수행하는 분, 이런 분들이 다 현재에 깨어가지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곳으로 안 가도록 깨어있기를 수행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근데 선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무명의 뿌리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게 안 딸려가느냐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명이라고 하는 첫 단추를 바로 잡자. 이게 선의 입장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일반 명상은 현재에 깨어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기. 이게 목표예요. 일반 명상의 목표. 선은 그게 아니라 무명을 깨달음으로 돌려버리기. 그럼 나중에 나오지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잘 쓰는 무서운 결과가 나와요. 무명을 명으로만 바꾸면 나는 의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의식 안에 있는 이 모든 삼라만상의 현상은 의식이 나온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의식이 현상으로 드러난 삼라만상의 법칙은 상대성이라서 선과 악이 섞여 있어요. 음과 양이 섞여 있어요. 맞나요? 그렇지만 모양은 음양이 섞여 있지만 음이든 양이든 모든 것이 의식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번뇌조차도 인연 따라 의식이 일어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의식도, 그러니까 한 개의 본질인 의식을 법신불이라고 하고 이 다양한 현상의 삼라만상을 화신불이라고 해요.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의식으로 확실하게 깨어난다면 현상계의 모든 것이 한 개의 의식인 법신불의 화신불이 돼요. 맞나요? 그러면 번뇌가 예외일까요? 아닐까요? 예외 아니잖아요. 번뇌도 화신불이잖아요. 그럼 번뇌를 나쁜 거라고 안 하고 번뇌가 화신불이란 걸 알면 번뇌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번뇌가 바로 보리로, 번뇌 즉 보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바로 잡아 나가는 게 아니고 일망타진 전체가 다 지 눈이 삐었으니까 좋다 나쁘다 하고 지지고 볶는 거지, 눈만 바로 잡히면 모든 것이 다 한 개의 법신불의 화신불이라서 좋다 나쁘다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번뇌적 보리이고 중생적 알고 보면 부처고, 그리고 생사가 고통이거든요. 생사적 열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상에서는 생사를 해줘야지 본질에서는 언제나 여여한 항상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 한 개 한 개가 나고 죽어줘야지 이 전체로서의 항상성은 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 세포가 나는 안 죽을래 하고 버티면 노화된 세포가 안 죽고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 암이 되든지 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 이치가 통달하게 되면 항상 전체에서 보게 된다. 전체에서 보게 된다. 전체에서 보면 모든 부분은 전체의 집합이잖아요. 전체에서 보게 되면 특히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전체에서 보게 되면 의식이, 전체는 의식이죠. 의식이 무한이죠. 따라오십니까? 의식은 무한이죠. 그러면 의식의 부분 집합도 무한이에요. 항상 전체에서 보면 부분도, 전체도 무한이고 부분도 알고 보면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말까지 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지 몰라도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은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인 의식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말을
아주 중요한 말로 여러분 불교 사전 찾아보세요. 무생법인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해요. 깨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진리의 도장, 법인, 진리의 도장, 인자를 같은 발음이 되는 이렇게도 써요. 이 같은 뜻이에요. 법인, 법인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법인. 진리의 도장에는 무엇인가? 우리는 의식이고 의식은 무생.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지. 우리가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모든 걱정은 죽음으로 귀결돼요. 근데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말 아니에요? 죽음이 없다. 부처님이 깨닫고 처음 한 말이에요. 나는 불사를 얻었다. 하여튼 제가 그 마하박가라고 하는 대율장 첫머리 딱 펼쳐보고 그때 그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첫머리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운표하고 나는 불사를 얻었다. 부처님의 출가 화두가 생로병사였는데 마침내 풀었다는 거죠. 화두를 타파했다. 나는 불사를 얻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의식이다 하는 거예요. 몸은 나고 죽지만 나는 의식인데 의식은 태어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다. 이게 불교의 가장 기본 깨달음의 철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서양 철학은 다 이분법이에요. 서양 철학은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양 철학이 다 이분법이라서 그 이분법이 어디서 왔는가 하고 철학에서는 따져보니까 플라톤에서 서양의 이분법은 플라톤에서 왔어요. 그리고 많은 서양 철학자들이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 철학의 각주라고 각주란 말은 그 시대마다 해석을 해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플라톤 철학은 형이하학과, 피직스와 메타피직스, 형이상학,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으로 나누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여행 중에서 그리스 사람을 만나가지고 질문했다니까요. 플라톤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 플라톤이 원중 아니냐. 서양의 모든 정신질환은 이분법에서 나왔다. 이성이 감정을 통솔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막대한 그 의무감. 그러니까 서양인들을 보면 이성으로서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념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요. 이제 그 정신병이 통제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이 이제 원인을 따져가면 플라톤 아니냐고 내가 물었거든. 그랬더니 그분 답변은 뭐냐면 아마도 플라톤이 스승의 깨달음은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깨달은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 근데 그 스승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형이상학과 형이학,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본질과 현상이 하나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머리로 이걸 받아들이니까 이걸 이해 못하고 나눈 것만 받아들여서 서양 철학이 이렇게 잘못되었을 거다라고 답변하더라고. 나는 상당히 답변을 잘하더라고요. 이해되나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는 한 개의 의식인데 본질로서는 의식 그 자리로 있고 현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개의 의식인데 다시 말하면 일심인데 한 개의 의식인데 이게 진여심 변하지 않는 본질과 생멸심 변화하는 현상으로 이것이 두 면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것이 색적시공 공적시색으로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대승불교도. 근데 아마 플라톤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사람들이 깨달음을 오해해서
나눈 것만 집착하다 보니까 본질과 현상의 나눔이 영원히 미해결로 남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근데 요걸 서양 철학에서 본질과 현상의 이분법을 다시 중도 불이법으로 돌리려고 애쓴 사람이 하이데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플라톤 철학을 뒤엎어서 본질로,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기. 이게 하이데거 철학의 목표였어요. 전체 맥락이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지금 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치의 장애는 세상의 이치인 불이법을 모르고 착각하여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지금 내가 왜 아픈가? 우선 어리석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엉뚱하게 타자인 몸과 생각,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아마 일반인들한테 하면 일반인들은 뜨악하게 쳐다볼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몸과 생각, 감정이지. 몸과 생각, 감정이 나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반인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불법을 통해서 만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생각,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 현상계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면서 현상계에 물들지 않는 이 의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현상계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을 또 기회마다 반복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상관없이 중도 불이법을 쌍차, 쌍조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특히 성철 스님이 죽자사자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벗어나거든요. 쌍차라고 하는 말은 현상계의 대립을, 그러니까 선악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쌍은 선악, 선악으로 대변되는 모든 상대성, 상대성을 쌍으로 막는다. 선악에 물들지 않는다. 차는 막을 찾자. 그런데 그러니까 의식은 현상계의 대립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쌍으로 막는다. 부정한다. 그러면 의식은 쌍으로 이제 긍정한다. 선악을 포용한다. 선악을 물들지 않으면서 선악을 포용한다. 들어옵니까? 본질은 현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현상을 포용한다. 현상은 항상 대립구조이기 때문에 쌍이라고, 엄양의 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쌍을 부정하고 쌍을 긍정한다. 현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현상을 포용한다. 들어옵니까? 우리는 굉장히 커요. 현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현상의 일부가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우리의 참모습은 이 현상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아니에요. 몸은 현상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는 의식이라서 의식은 현상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현상 전체가 의식이에요. 보세요. 동그라미가 현상 전체가 한 개 본질이에요. 이게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나누어 가지고 본질과 현상, 그러면 같은 차원에 있게 되는 거예요. 본질과 현상은 같은 차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 본질이 아니고 현상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전체가 본질이면서 전체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중도, 불이, 둘이 아닌 거, 혹은 연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점은 논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논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지. 근데 논리를 뛰어넘어서 전체가 한 개 본질이면서 또 전체가 그대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마지막에는 이거는 이제 공부의 마지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의 마지막에는 불용, 우리 공부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불용, 용납하지 않는다. 분별을 간발, 머리카락의 사이라도 불용, 분별, 간발. 그러면 특히 머리카락 사이가 무엇을 말하냐면 본질과 현상의 사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누었지만 마지막에 가면 이것이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점은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 하나의 비약이 있어. 그거는 여러분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게 공부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할 수 없이 설명하기 위해서 본질이니 현상이니 하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그게 이 세상의 불가사의한 실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별의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15도에 보면 동자가 나오고 소가 나오잖아요. 동자가 나오고 소가 나오는데 소는 의식을 상징하고 동자는 지금 우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의식을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그 의식이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의식을 깨달았다 그러면 나와 의식이 두 조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이 사라져야 나라고 하는 에고도 사라져요. 깨달음이 사라져야 깨달았다고 하는 에고도 사라져요. 부처를 죽여야 에고도 죽어요. 그러니까 희한하지요. 그래서 항상 쌍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쌍차가 이게 이제 몸으로 익어지려면 여러분의 분별심이 계속 저항할 거예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부에서 마지막 단계 그 15도에서 하나의 일원상이 되려면 조건이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져서 일원상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사라진다는 말은 에고가 사라진다는 말인데 에고가 사라지려면 조건이 소가 사라져야 돼요. 그럼 소가 뭐냐?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지금은 제가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본질을.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의식이라는 말을 버리셔야 돼요. 저는 할 수 없이 설명하기 위해서 의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처음에는 의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접근을 해. 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의식을 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하고 의식이 둘이 있으면 이게 진정한 본질인 의식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의식을 놓으면 의식을 붙잡고 있던 에고도 사라져요. 그러면 뭐냐? 이것이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에게로 딱 돌아와야 돼요. 완전히 자기 하나로 돌아온다. 자기가 의식이지 자기가 있고 의식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걸 이제 버려야지 내가 의식이다 이거예요. 마지막은 내가 있고 해탈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탈이다. 내가 있고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이다. 내가 있고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다. 내가 있고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이다. 내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로 딱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그래야 모든 갈등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밖에 본질, 부처를 두고 그걸 나도 모르게 집착을 하게, 또 집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공부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 들어온 분한테는 이게 절실한 문제지만 아직까지 지금 소도 못 잡은 사람한테 소 버리라고 제가 지금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말을 들어놓고 나중에 가면 아, 그때 이 말이었구나 하고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결국은 다 버려야 돼요. 나로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나한테 모든 것이 갖춰지기 때문에. 하여튼 공부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래서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라고 하지 왜 둘이라고 설명해 놓고 나중에 하나라고 하느냐 이거야. 근데 처음부터 하나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현상밖에 몰라. 일단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이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리고 다음에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통합을 하는 거예요.